알아차리기 전과 후 왜 삶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우리는 흔히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자동화된 마음의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뇌의 하나의 생존 프로그램처럼 저장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뇌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한데도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지금은 사랑받고 있는데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란 이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알아차리기 전 상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하세요. 순간 마음속에서는 나를 무시했어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곧바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생각이 아니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알아차린 후 지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라봅니다. 혹시 나는 어릴 적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나? 내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때부터 화는 적과 싸우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이해하는 문이 됩니다. 두 번째에 배우자가 차갑게 말했을 때 알아차리기 전 배우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해석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전화도 여러 번 하고 확인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체계의 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사랑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애착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상대를 붙잡으려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차린 후 지금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 순간 상대를 붙잡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은 약해지고 관계는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에 돈이 부족할 때 알아차리기 전 통장을 봅니다. 잔고가 얼마 없습니다. 순간 망했다,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몸에서는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굳고 숨이 얕아집니다. 이는 뇌의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린 후 돈이 부족한 사실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공포는 같은 것이었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공포는 공포입니다. 둘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는 조금씩 현재 상황을 다시 평가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에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때 알아차리기 전 조회수를 봅니다. 나는 실패했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하지만 사실 조회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를 인지 왜곡의 한 예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 결과를 자신의 전체 가치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린 후 조회수를 보는 순간 수치심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숫자가 내 존재의 가치처럼 느껴질까? 그 순간 조회수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알아차리기 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화를 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알아차린 후 내 몸이 긴장하는구나. 통제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조금 더 깊이 보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한 사람이었구나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주변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불안을 먼저 돌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에 명상 중 슬픔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기 전 명상이 잘못된 것 같다. 왜 더 힘들어질까? 도망갑니다. 알아차린 후 오랫동안 눌려있던 슬픔이 이제야 안전하다고 느껴져 올라오는구나.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억눌렸던 감정이 의식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안전하게 경험하고 지나가도록 도우면 감정의 강도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대부분이 자동화된 습관과 감정 반응의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알아차림은 그 자동 반응을 즉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 짧은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잠시 멈출 것인가, 두려움에 끌려갈 것인가, 현재를 살펴볼 것인가, 상대를 바꾸려 할 것인가,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먼저 볼 것인가. 결국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는 이 감정 자체가 아니라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자동 반응은 점차 느슨해지고 삶은 반응하는 삶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양손을 가슴 중앙에 살포시 얹어봅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말해봅니다. 아,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혹시 불안이 있습니까? 그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여기 있구나. 혹시 슬픔이 올라옵니까? 슬픔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저 바라봅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없애려고 애써왔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대신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넓은 하늘이 구름을 품듯 넓은 바다가 파도를 품듯 당신의 의식은 지금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심장 깊은 곳에 따뜻한 공간이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곳은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감정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혹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버려질까 두려웠던 어린 내가 있었습니까? 그 존재를 만나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인간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깊은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바로 그 안전한 공간이 되어줍니다. 있는 그대로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의 어린 나에게 말해봅니다. 괜찮아. 도망가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게.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호흡은 조금씩 깊어지고 가슴은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잠시 고요 속에 머물러 봅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삶은 언제나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중심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잘 왔다. 이곳이 내가 오래도록 찾던 자리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저 이 평화 속에서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 안에서 조금씩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마스테.